네,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수업은 노사관계론인데요. 전공 필수 과목이고 2학점입니다. 네, 커리큘럼상으로는 우리가 이제 화요일 야간 2교시가 수업 시간이죠.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수업 시간이 좀 막 뒤섞인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화요일 수업입니다. 네, 수업은 비대면 수업,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수강 신청이 끝나고 이 블랙보드에서 전체 공지 메일을 보내드렸잖아요. 그래서 개강에 앞서서 이 수업 운영 방식에 대해서 학부 과정과 대학원 과정 통합을 해서 이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녹화 강의로 할 것이냐 아니면 실시간 강의로 할 것이냐 이거 묻는 질문에 대해서요. 93.9%, 뭐 거의 이제 94%의 응답자가 이 녹화 강의를 선택을 했습니다. 뭐 이제 기타 의견으로 이 실시간 강의에 대한 의견도 있었고요. 뭐 예를 들면 3주 동안은 녹화 강의를 진행을 하고 뭐 1주는 실시간 강의를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의견은 적극적으로 좀 반영하는 방향으로 뭐 그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강의는요, 미리 이제 강의 내용을 녹음이나 녹화를 해서 그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도록 할 거고요. 자, 이제 실시간 강의에 대한 의견도 좀 있었는데요. 뭐, 이게 이제 지금 당장, 그러니까 이제 수업 초반부터 시작하는 것은 좀 어렵겠지만, 이 4월쯤부터는 이 실시간 강의를 좀 병행을 할까 하는데요. 방법은 좀 이런 방법을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강의 파일을 제작을 하려면, 그러니까 녹음이라든가 녹화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 강의 파일 제작 과정에 참여를 해서 수업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녹음 녹화를 할 때 그 실시간 강의를 하고 그렇게 이제 제작된 파일을 녹화 강의로 업로드를 하는 건데요. 이 녹화 강의는 제 시간에 진행이 되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화요일 날 그 수업이 진행이 돼야 하니까, 실시간 강의는 그거보다 좀 일찍 진행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제 화요일이 수업일이니까 뭐 그 전주, 그 전주 토요일쯤 뭐 녹음 녹화를 위한 실시간 강의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수업을 이제 들을 수 있는 거고요. 뭐 이제 둘 다 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둘 다 들어도 되고요. 아직 이제 좀 실시간 수업을 위해서 뭐 필요한 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좀 부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전 테스트도 좀 거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뭐 4월이라든가 아니면 뭐 중간 시험 이후에 뭐 이런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 녹음이나 녹화 과정에서 이제 수업을 참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이 장점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NG가 나면, 그렇죠. 이제 이게 또 NG가 난다. 그럼 이제 그 전에 했던 거를 다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게 좀 단점이 있기는 하죠. 자, 뭐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생각도 좀 해보고 천천히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그 필요한 그 것들이 있는데 그게 갖춰지지 않는다면 이게 또 그 못할 수도 있고요. 뭐 그때는 이제 계속 이게 녹화 강의로 진행을 하는 수밖에 없겠죠. 자, 원래 우리 그 수업 과목이 그 노동관계법이었는데 이게 또
갑자기 이제 전공 필수 과목인 이 노사 관계론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동관계법이나 노사 관계론이나 말만 차이가 있지 이게 그렇게 이제 그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래도 혹시 노사 관계론이라고 하면 뭘 다루나 해서 제가 좀 책들,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책들 그 내용을 찾아봤는데요. 책들 좀 찾아보니까 대략적으로 이 첫 번째 파트 보면 이 노사 관계에 대한 어떤 개념이라든가 뭐 구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좀 기초적인 이해 그런 걸 다루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노동 3권에 대한 거, 그리고 이 노동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나 구조,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노동위원회가 있죠. 또 노사 관계를 어떤 갈등의 측면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관계에서 다루는 협력적 노사 관계, 뭐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정법으로 보자면 뭐 이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그다음에 노동위원회법 뭐 이런 것들이 이런 법률들이 좀 중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노사관계론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내용은 이 노동 3권의 문제들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에 관한 그런 이제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핵심인 거예요. 이걸 좀 다시 나눠보자면, 예, 첫 번째로 이제 노동조합, 그 다음에 단체 교섭, 단체 협약, 마지막으로 이제 이 노동 분쟁인 어떤 노동쟁의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업이 좀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발표라든가 토론 방식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강의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 작년과 마찬가지로 녹화 강의로 진행되고요. 실시간 강의에 대해서는 뭐 추후에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내용은 그렇죠. 이제 이게 주된 내용이 노동 3권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이 노동조합과 뭐 단체 교섭, 단체 협약, 뭐 노동쟁의 뭐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노동위원회라든가 협력적 노사관계 뭐 이런 것들을 다루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간상 여기까지 나간다는 건 좀 거의 불가능하고요. 아마 노동쟁의를 다루까지도 못 나갈 것 같고요. 생각을 해보면 거의 노동조합과 단체 교섭, 그 다음에 단체 협약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이제 타이트하게 진행을 한다면 뭐 다 다룰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너무 힘들죠.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좀 앞부분 노동조합이라든가 단체 교섭, 단체 협약의 핵심적인 문제들을 차분하게 천천히 다루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이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워밍업을 하는 차원에서 이 노동 관계에 대한, 그러니까 노사 관계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노동 관계, 노사 관계, 이게 뭐 어떻게 다르냐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다른 거 없습니다. 똑같아요. 같은 얘기인데 말만 다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노동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강의를 하고 그 다음 주죠. 이제 3월 16일부터는 이 노동조합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라든가 뭐 강의안 이런 건 특별한 건 없고요. 간단히 뭐 참고할 만한 자료들이 있으면 사전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험을 보는 게 아니니까 무슨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뭐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뭐 굳이 교재를 봐가면서 수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노동법 교과서 있으면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 노동법 영역이 그 법령이 자주 이렇게 개정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교과서에 바로바로 반영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최신 법령에서 법령이나 판례를 찾아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이제 교재는 지정을 안 하고요.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과제인데요. 과제는 이 매주 출석 처리를 위해서 제출하는 이 출석 인증 과제가 있고 또 성적 평가를 위해서 제출하는 학기말 과제가 있습니다. 출석 과제는 그 강의 파일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듣다 보면 이제 출석 인증 과제가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그 문제를 듣고 그거를 이제 풀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기말 과제는 간단한 주제 연구 뭐 이런 걸로 해서 좀 개인별로 개개인별로 주제를 선정을 해서 학기 말에 이렇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학기말 과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학기 중에 별도로 공지하도록 할 거고요. 네, 출석 과제는 수업이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화요일이 수업이니까 금요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업을 동영상 강의를 금요일까지는 들으시고 시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이내까지 출석 과제를 제출을 하시면 되는 거죠. 지난 학기까지는요, 지난 학기에는 이 제출 기한이 좀 지났는데도 출석 과제를 다 받아줬었는데, 이번 학기에는 이 제출 기한을 좀 엄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주차 과제면 2주차 금요일까지 딱 제출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출석 과제를 제출하지 않으시거나 또 이제 밀리는 경우, 그러니까 밀리면 제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출 못하면 장기 결석자로 분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장기 결석자로 분류가 되면 이게 이제 학기 중반이나 아니면 학기 후반에 저하고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못 냈는지, 공부하는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 가지고 또 상담을 하셔야 되니까 이게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학사 관리상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좀 상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번 학기에는 늦지 않게 제때제때 좀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기말 과제 역시 마찬가지고요. 학기말 과제 역시 딱, 그러니까 학기 종료할 때 되면 그때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출석 인증 과제를 제출하는 방법인데요. 지난 학기와 좀 다르게 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수업용 홈페이지를 모바일로 접근했을 때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컴퓨터 보안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정보 보호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 좀 맞추어서 좀 바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에는 제가 이제 웹서버에 몇 가지 개인 정보를 보관을 하고 그 개인 정보를 가지고서 이제 로그인을 하는 방식을 취했었는데 더 이상 이제 여러분의 정보를 좀 보관하지 않고요. 그때그때 인증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전에도 학사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아주 최소한의 정보만 보관을 해서 로그인을 하도록 했지만 그래도 이제 좀 문제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최소한의 정보도 이제 보관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가져갈 게 없으면 이제 도둑이 안 드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도둑이 들었어도
그러니까 가져갈 게 없으면 이제 피해를 안 보는 거잖아요. 뭐 이제 그런 거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개별적으로 이 개인 번호랑요. 그 다음에 이 과제 제출 인증 번호라는 이 두 개의 번호를 이제 발급을 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호를 가지고 개인 번호와 과제 제출 인증 번호로 로그인을 하면 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주에 출석 과제를 제출할 수 있는 그 링크가 제공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다 별표로 찍어 놨는데 저게 이제 그 활성화가 되는 거죠. 저기 이제 몇 주차 아무개님 물론 저건 그 간단한 개인 번호로 기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름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전혀 이제 그 보관하지 않고 이제 드러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게 그래서 링크가 이렇게 제공이 되는데 이게 그렇죠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 건지 뭐 이런 거 역시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없겠죠. 그렇죠? 보안을 위한 거니까 공개적으로는 밝힐 수는 없고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서 저 링크를 타고 가서 그러니까 저 이제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과제 출석 과제를 제출을 하면 돼요. 그래서 매주 이제 새롭게 제공되는 그 링크를 통해서 출석 있는 과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개인 번호와 또 이제 과제 제출 인증 번호가 뭐냐? 근데 이 번호들은요, 이번 이제 수업이 끝나고, 첫 번째 주에 과제를 수행을 하면, 네, 이따가 이제 이번 주에 수행할 일을 알려드릴 텐데, 그것들을 수행을 하면, 개개인에게요, 여러분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번호들을 부여하는 의미는 결국에 보안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안을 위한 조치니까 이 번호를 잃어버리거나 또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좀 잃어버렸거나 뭐 유출되는 경우에는 저한테 좀 빨리 연락을 해서 재공지를 받는다거나 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이제 유출이 된다고 해서 무슨 이제 큰 피해가 발생을 하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보안과 관련된 거니까 예, 좀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번호들 있죠. 이 번호들은 첫 주차, 그러니까 이번 주 과제를 제출하면 네, 다음 주 초에, 그러니까 다음 주 한 월요일쯤 개인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제 성적 평가인데요. 이 성적은 여러 가지 좀 평가 요소들을 고려를 해서 네,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출석이라든가 뭐 수업 참여도, 학기 말 과제 뭐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절대 평가니까 네, 절대 평가는 또 주관적 평가일 수도 있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이제 수강반 전체에 대한 게 아니라 수강생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좀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이 되다 보니까 이 출석이라든가 수업 참여도 뭐 이런 거는 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좀 제때제때 온라인 수업을 이수를 하고 출석 과제를 제출하느냐 하는 문제 이런 게 또 중요하겠죠. 그게 아니라면 뭐 이제 SNS나 이런 걸 통해서 평상시에도 이제 계속적으로 좀 소통이 있었느냐 뭐 이런 문제도 좀 고려될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이게 학기 말 과제인데요. 이 학기 말 과제는 좀 신경 써서 해주셔야 합니다. 이거 좀 많이 좀 신경 좀 써주셔야 하고요. 이게 이제 평가 자료이고 가장 중요한 평가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기 말 과제 힘들다라고 하면 그냥 시험을 볼 수도 있어요. 네, 시험으로 평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보다는 아마 간단한 과제를 선호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작년 1학기에는요, 이 수강 인원이 너무 적어서, 수강 인원이 적으면 과제를 그냥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강 인원이 너무 적어서 과제를 부과하지 않았고요. 2학기에는 이 판례 분석 과제를 냈었는데, 그러니까 판례 분석하는 거, 그 과제를 냈었는데, 이번 학기에는 어떻게 할지, 네, 그건 좀 생각을 해 봐야겠는데요. 뭐, 비슷하게 갈지, 뭐, 사례 연구로 할지, 뭐, 그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 보고, 네, 자세한 내용은, 네, 학기말 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기 중에 좀 별도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위해서 카카오톡에요, 이 오픈 채팅방이 개설되어 있는데요. 네, 보셨죠? 자, 수업과 관련된 공지사항을 전달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일반적인 수준의 뭐 이제 간단한 그런 대화를 나누기 위한 그 단톡방입니다. 꼭 뭐 가입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수업과 관련된 뭐 안내라든가 전달 사항은 뭐 이곳을 통해서만 공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공지 안 하고 여기에다만 공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입은 자유라고 했는데 뭐 거의 반강제죠. 거의 강제적인 거죠. 원래 좀 온라인 구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동의하냐? 동의는 자유니까 동의를 안 해도 된다. 동의 안 해도 된다. 그렇지만 동의를 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단톡방은요, 이 오픈 채팅방으로 개설된 것이라서 누구든지 제한 없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정보 유출에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대화 내용 중에 뭐 자기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죠. 뭐 자기 실제 이름보다는 그래서 그 실명을 사용하지 말고 닉네임을 만들어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도 좀 그런 취지고요. 이제 카톡 프로필보다, 그러니까 개인 그 자기 그 카톡 프로필 있잖아요. 그런 프로필보다는 입장할 때 보면 그 카카오 프렌즈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이 오픈 프로필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이제 그냥 프로필을 사용하는데, 그건 이제 저는 이제 관리자고 또 이 수업 과목에 그렇죠, 이제 담당 교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원래 프로필을 사용하긴 하는데, 네, 그래도 저는 그냥 로사민이라는 그 유튜브 채널명을 이제 닉네임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부를 때는 실명을 넣어서 포함시켜서 그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안 부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개인적인 내용, 그러니까 정말 이제 개인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거나 이제 또 여러 사람에게 공개하기 곤란한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는 그렇죠, 이제 단톡방에 올리면 안 되고, 이럴 때는 어떤 개인 카톡이라든가 아니면 문자로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전화하시면 되고요. 그냥 전화하시면 돼요. 혹시 이제 전화를 안 받는다, 전화를 이제 못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문자를 그냥 남겨주세요. 문자를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이제 가능한 시간에 바로 이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가끔 가다 보면 이 불법 도박이라든가 무슨 대출이라든가 그런 사이트 있죠. 이런 거 광고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네, 이제 보시면은 이 대문에, 그죠? 이제 커버 페이지라고 하죠. 이 대문에 정규 수강생 외 입장자는 실명을 사용하고 입장과 동시에 채팅방 참여 목적과 함께 자기소개를 할 것이라는 그런 소개 문구를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제 필요한 그 노동법 학습에 대해서 필요한 사람만 이제 가입을 하겠죠. 이렇게 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자기소개를 안 한다. 그러면 누구라도 여러분 누구라도 자기소개를 해라 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자기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 불순한 목적으로 입장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간주를 해서 강제 이제 퇴출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자기소개는요, 이제 그 학번 있죠. 여러분 학번의 맨 끝에 두 자리 있잖아요. 맨 끝에 두 자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번 맨 끝 두 자리가 09번이다. 09번이다 하면 그럴 때는 09번 수강생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소개 문구를 간단하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09번 수강생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올려주시면 돼요. 유튜브인데요. 이게 매주마다, 그러니까 매주 그 주차에 이제 강의 파일을 올려놓는데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강의 파일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를 언제든지 볼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다만 출석 인증 과제를 제출을 하려면 그 주에 시청을 해야겠죠. 네. 채널 이름이 로사민인데요. 이게 꼭 사람 이름 같죠? 이게 사람 제 이름은 아니고 원래 이게 제 전공이 그 노동법이 아니라 지금 노동법 수업을 하는데 원래 제 전공은 민법입니다. 그래서 이 민법 중에서도요, 세부적으로는 좀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이 민사책임법을 그러니까 민사책임법에서도 그 민사책임법 일반 이론을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학위를 받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수업은 이 노동법이나 사회보장법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연구 과제 같은 경우도 이제 노동법이라든가 이 사회보법 쪽을 좀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노동법, 사회법, 민법 그 이제 앞 글자만 딴 거예요. 그 앞 글자를 따가지고 이 노동법의 로자, 노동법의 그 앞에 글자는 그 원래 발음은 로가 아니라 로잖아요. 로. 그래서 그 노동법의 로자, 그다음에 사회법 사, 민법의 민, 뭐 이렇게 해서 그 로사민이라고 한 거예요. 네, 프로필 사진은 이게 제비꽃인데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봄철에 찍은 사진이 있어서 그냥 올린 건데, 사진이 가장 깨끗하게 잘 나와서 그걸 올려놓은 건데, 이게 SNS에 쓰다 보니까 이게 계속 쓰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이제 찾기 쉬우라고. 그리고 이제 통일적으로 좀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계속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로사민이라는 명칭, 그 다음에 이 제비꽃 사진, 요게 이제 그 제 프로필로 이렇게 어디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화요일 날 이 파일을 업로드를 하고요. 수업 전에 그 주에 수업 주제와 방법을 그 전체 공지를 합니다. 물론 이제 수업은 꼭 화요일 날 그 제 시간에 들어야 하는 건 아니고요. 뭐 어느 정도는 이 재량껏,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녹화 강의의 좋은 점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업 시작 전에 강의 파일을 업로드를 했다, 올렸다, 뭐 이렇게만 공지를 하고 구체적인 주소는 그 생략을 하니까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구독 신청을 해 놓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강의를 다 시청을 하면, 강의를 다 들으시면 좋아요도 한 번씩 좀 눌러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네, 이제 하도 이제 그냥 듣고만 나가셔가지고 너무 썰렁한 거 같아요. 너무 썰렁한 것 같으니까 좋아요도 계속 눌러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수업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를 하느냐
하는 건데요. 일단 그 주의 강의를 모두 시청을 하고 또 과제 제출 기간 내에 그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 출석 인증 과제를 제출을 하면은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이수 처리가 됩니다. 자, 출석 인증 과제가 좀 형식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게 학사 운영을 위해서는 형식적으로라도 좀 체크를 해야 하니까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출석 인증 과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이게 성적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데, 그래서 출석 인증 과제 안 냈다고 뭐 F 주고 그런 일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뭐 3번이라든가 4번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출석 과제를 그 3번, 4번 이상 제출을 하지 않으시면 이게 장기 결석자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저랑 상담을 해야 돼요. 저랑 이제 꼭 상담을 해야 되는데, 뭐 이제 상담을 제가 원해서 뭐 상담을 꼭 해야 되느냐, 근데 상담 꼭 해야 됩니다. 이게 학사 규정상 꼭 상담을 하고 그 상담 결과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되도록이면, 그죠? 출석 과제 제때제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하지만 뭐 이제 평소에 이제 계속적으로 서로 의사소통이 있는 경우에 저랑 계속적으로 연락하고 그런 관계에 있다면 이럴 때는 뭐 굳이 장기 결석으로 처리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장기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해결할 수도 있겠죠. 네, 페북이나 뭐 인스타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이건 뭐 완전히 그냥 순전히 개인용입니다. 예, 개인용인데 어쨌든 보시면 자기소개란에 제가 이제 자기소개는 3일 이상 열심히 좋아요를 눌러주고 매일매일 아부의 댓글을 써주는 분만 친구로 받을 거예요 라고 좀 장난스럽게 올려놨는데 장난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게시물을 읽고 좋아요 눌러주고 댓글도 달고 그래야 이게 친구지, 그죠? 그래야 이게 서로 친구가 되는 거지. 그냥 친구 목록에다 친구 신청해서 목록에 딱 올려놓고 나 몰라요 이름만 올려놓고 뭐 그런 사람은 친구가 아니죠. 그래서 친구 신청만 해놓고 아주 이제 거들떠도 안 보는 그런 사람들 많은데 그렇게 5,000명 모아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자, 그런 사람들은 친구 신청 안 한 것만 못하죠. 자, 그래서 그런 거는 이 성적 평가에서 좀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이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장기 결석으로 좀 처리가 되면 제가 이제 학사 규정상 상담을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이라 이 출석 여부를, 그러니까 출석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체크하기가 힘드니까 이게 출석 인증 과제로 대체를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출석 인증 과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단은 결석으로 처리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장기 결석자와 상담을 하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수업이나 학업을 좀 포기하는 거, 그런 걸 좀 방지하는 거, 그러니까 공부하는 걸 이제 포기하지 말아라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학업 의욕, 그러니까 학습 의욕을 좀 북돋아 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격려해가지고 잘하자, 이거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서로 자주 연락이 되고 있다면 뭐 굳이 상담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이 그러니까 페북에서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고 있다면 장기 결석으로 간주가 되더라도 뭐 굳이 상담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또 이게 성적 평가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제가 이제 C학점인데, 그러니까 C를 맞아야 되는데 이걸 A학점을 주겠다, 뭐 이런 건 아니죠.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건 이제 불가능한 거고,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런 건 가능합니다. 보세요. A학점인데 A학점 30% 중에 한 중간쯤에 있다. 이러면 A 플러스를 줄 수도 있고 A를 줄 수도 있고 A 제로를 줄 수도 있다. 전 이제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A를 줄 수도 있고 A 제로를 줄 수도 있다라고 하면 이때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사람이라면 A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부정적으로 평가가 된다면 A 제로를 받게 되는 거죠. 다른 평가 요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과제의 경우에도 과제를 잘 썼으면 뭐 이제 출석 인증 과제도 마찬가지인데요. 평소에 이제 과제 내용이 좋고 아주 성실하게 좀 제출을 한다. 뭐 이렇게 평가가 되면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는 거고. 내긴 냈는데 진짜 이게 하기 싫은 티가 너무 나. 이제 억지로 냈구나. 정말 불성실하게 건성건성으로 냈다 싶으면 이게 또 이제 부정적으로 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어떤 태도가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험을 본다면 그 시험 결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 결과를 번복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객관적인 평가 자료를 유지하면서도, 그러니까 그 시험 결과에 따라서 성적을 평가를 하면서도 어느 정도는 재량이 있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고 또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는 거겠죠. 자, 마지막으로 상담인데요. 뭐 상담은 좀 언제든지 환영이지만 이게 저희가 이제 온라인 수업이니까 직접 만나서 상담하는 건 좀 어렵죠. 직접 만나서 상담하는 건 어렵고요. 그래서 상담은 전화라든가 문자 또는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메일은 바로바로 좀 확인하기 어려우니까요. 되도록이면 사용을 좀 자제하시고요. 보면 전에 아주 예전에는 학생들이 참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했어요. 아주 그래서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전화 받기가 힘들어서 아주 전화하지 말고 메일로 보내라 했는데 요즘은 거의 전화를 안 해요. 저는 바쁜 일 없으니까 저는 거의 바쁜 일이 없으니까 그냥 전화하세요. 그냥 전화하면 됩니다. 전화하기가 좀 곤란하면 이게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고요. 물론 이제 메일을 보내면 안 된다. 메일 보내면 그냥 안 둬.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메일은 좀 확인하는 게 좀 늦게 되니까, 그러니까 늦게 확인을 하게 되니까 답장이 늦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메일로 오면 답변할 때도 좀 격식을 따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메일보다는 그냥 전화나 문자, 뭐 카톡 이런 것으로 연락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이 상담 내용인데요. 무엇이든 무엇이든 다 물어보세요. 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한데 뭐든지 다 물어봐. 다 들어줄게. 뭐 이런 분도 계시긴 하죠. 뭐 저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러지는 못하고요. 저는 뭐냐면 취업이라든가 진로, 연애, 인생 상담 뭐 이런 부류는 제가 상담 못하죠. 뭐 그쪽으로 아는 게 없습니다. 그쪽으로 아는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인생 상담을 해줄 정도로 제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은 좋은 분들 계시잖아요. 좋은 분들 찾아서 상담하시고 물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말하면 저도 시간이 나면 들어줄 수는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해요. 저 그렇게 아는 것도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른 분들 아주 훌륭하신 분들하고 상담을 하고요. 저는 우리
수업과 관련된 내용 또는 어떤 개인이 겪게 된 어떤 법률 문제 뭐 이런 것들만 좀 상담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게 우리 이제 이 노동법 수업뿐만 아니라 또 이제 제 전공이 또 민법이라고 했으니까 민법 문제도 포함이 되고요. 또 법률적인 문제는 뭐랄까 이제 본인이나 아니면 가족, 친지 뭐 이렇게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처한 법률 문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혀 모르는 사람이 당한 법률 문제는 상담할 필요가 없겠죠. 자, 언제든지 상담은 환영을 하지만, 네, 너무 늦은 밤 시간에 그때는 대화하기가 좀 그렇겠죠. 예, 그때는 뭐 이제 뭐 카톡이나 문자를 주시면 안 자면 서로 얘기는 할 수가 있는데, 밤늦은 시간에 통화하는 건 좀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그때는 먼저 전화보다는 그때는 먼저 문자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 좀 곤란한 시간 있죠. 그런 곤란한 시간 피해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할 일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출석 과제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할 일, 먼저 카톡 채팅방에 가입을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하자 그런 얘기는 기억하시죠? 프로필과 닉네임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닉네임은 좀 다른 사람과 구별될 수 있게 좀 창의적인 거 어떤 개성 넘치는 그런 이름으로 좀 지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사람이 똑같은 이름을 쓰게 되면 좀 곤란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다른 나만의 어떤 이름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이 유튜브 구독 신청을 미리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구독 신청 미리 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로는 이 수업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 설문조사에 응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 하시면 되는데요. 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가입을 한 후에 설문조사에 응답을 해야 합니다. 예, 먼저 채팅방 가입하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 하는 거예요. 설문조사는요, 이 단체 문자나 아니면 단톡방을 통해서 공지할 예정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거 중요한데요. 마지막으로 셀카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전송을 합니다. 저한테 이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이게 증명사진이라든가 뭐 여권사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셀카 사진이에요. 그냥 셀카 사진. 핸드폰으로 그냥 지금 찍어서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제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시험 볼 때 이 누군지 확인하는 게 좀 곤란한데요. 그래서 이제 이 첫 주에 제출하는 사진과 학교 포탈에 있는 사진, 예, 벌써 이제 두 장이죠. 그리고 시험 볼 때 신분증 확인을 하는데 이 신분증에 있는 사진, 그리고 응시자의 얼굴, 요 네 가지를 서로 비교를 해서, 그러니까 모두 비교를 해서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이 돼야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너무 꾸미지 않은, 그러니까 뭐 뽀샵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이렇게 연출을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이 평상시의 모습 그대로 찍은 사진 있죠. 그러니까 상반신 사진. 그러니까 이제 가슴 위쪽으로 해서요. 가슴 위쪽으로 해서 머리 전체에서 어깨와 이 가슴까지 다 나오게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위아래로 이제 길게 찍는데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좀 길게 찍는데 이 가로 세로 비율이 최소 3대 4, 그러니까 가로가 3, 세로가 4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을 눕히지를 말고 똑바로 들고서요. 그러니까 똑바로 든 채 전체 화면 모드로 사진을 찍으면 될 거예요. 모자라든가 마스크는 이게 당연히 벗어야겠죠.
자, 사진 언제까지냐? 이번 주 안으로 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으로 사진을 보내시고, 만약에 수강 신청을 늦게 해서 지금 이 강의 파일을 늦게 듣는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빨리 보내주시기 바래요. 빨리 보내줘야 합니다. 왜냐면 이게 사진을 문자로 전송하면 제가 이제 다음 주 초에 그 문자에 대한 답신으로 제 개인 번호와 과제 제출 인증 번호를 발급을 해줄 거예요. 그걸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보내야 그 문자에 대한 답신으로, 그러니까 답장으로 제가 개인 번호라든가 과제 제출 인증 번호를 이제 발급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출석 인증 과제를 제출을 하려면 이번 주에 할 일을 이거를 모두 마무리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꼭 이번 주 안에 이거를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업은 이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일종의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워밍업 같은 거. 네, 이 노동관계의 이해입니다. 다음 주 수업은 이게 이제 워밍업이라 이 학부 수업과 대학원 수업의 그 내용이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강의 파일은 따로따로 만들어 올려놓겠습니다. 학부 수업과 대학원 수업은 표지라든가 이제 그 강의 파일 껍데기 있죠. 그 겉표지라든가 제목에 이렇게 머릿말 붙이는 거 이게 다르게 해놨으니까 좀 잘 구분을 해서 교차 수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보면 이거 교차 수강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래서 학부생이 대학원 수업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대학원 원우님이 이 학부 수업을 듣는 경우 있는데 뭐 이제 다 듣는 거 다 들으면 좋긴 한데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기가 이제 수강 신청한 과목을 먼저 그거를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